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0월 25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급할 거 있겠습니까? 요 범어사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대구 지역에 거래를 몇 건 가져와 봤는데요. 앞자리가 5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좀 빈번하게 등장했어요. 오늘 3억 이상 거래량 중에서 4건이 거의 4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한 건의 직거래도 있긴 합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저희 반토막 나는 거래 중에 상당수는 직거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견줘 봤을 때 일부 반등이 나타났을 때 반등이 시게 나타나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많으면 10% 정도.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20%까지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평균적인 반등의 모습은 한 10%, 그 정도 느낌으로 기억이 나고요. 오래된 곳들 아파트 혹은 지나치게 좀 많이 펌핑됐던 곳들, 그런 곳들 가격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 요게 부산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부산은 대구는 부산의 미래니까 천천히 가시죠.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급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차합니다. 2차 산업 레버리지, 배터리주에 투자하는 거죠. 2배 상, 2배짜리 상품이에요. 1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로 순식간에 올랐어요. 요게 지금 일봉이니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한 2주 만에 2주 만에 2배로 올랐어요. 근데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빠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급한 사람일수록 손실은 커진다. 근래 나오는 뉴스들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거기에다 더해져서 연체율까지 오른다.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IMF 때, 리먼 사태 때, 아니면 코로나 때 저리 가라다. 이렇게 장사 안 될 때가 없었다. 에이, 장사하는 사람 맨날 그래 얘기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피부로 체감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산업군에서 인기가 조금 덜한 산업군, 잔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로 확확 와닿지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려고 이 배당주에 이 투자를 좀 해놨었거든요. 떠났었어요. 왜?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IRP가 괜찮다 하더라.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증권사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IRP 계좌를 만들면은 연간 900만 원 한도를 딱 돈을 넣어 놓으면은 그만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월급쟁이들은 뭐 이거 세액 공제 받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조금 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투자고 뭐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분은 여기 예금에 넣어 두시면 돼요. 물론 이게 가장 큰 단점은 퇴직할 때 돼야지 돈을 찾을 수 있다. 만 55세는 돼야지 돈을 찾을 수 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돈을 묶어 놓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한 40대 중반쯤 되면은 한 10년 후에 퇴직한다고 보고 요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도 괜찮겠다. 나중에 요거 뭐 연간 골치 아파서 모르는 사람 요 예금 상품이 있거든요. 예금상. 제가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가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연간 10% 수익률. 아파트를 투자해서 연간 10% 수익률 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배당주에 좀 넣어 놨었다가 뭐 수익이 뭐 30 몇만 원 났어요. 근데 제가 경제 뉴스를 계속 보는데 계속 배당주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저는 참 깨거리면 길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반대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있던 거 다 빼버리고 다시 예금 상품으로 다 옮겨 넣어버렸어요. 어쨌든 나는 10% 수익은 확보하고 들어가는구나. 노후 자금도 확보는 되겠구나. 노후 빈곤이나 이런 문제들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과거 일본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시장이 그닥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뭐 투자에 뭐 안달 낳는 사람들 마음은 급하지만 시장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것이 상방은 아닌 것 같고요. 상방으로 천천히 움직였던 올해 이제 그 부분들은 제법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천천히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하락률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게 자주 보이기 시작하네요. 띄엄띄엄 보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구는 벌써 5자가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배송 물량 늘어나는 거 언급하는 것도 지겹지만 매번 확인은 해야 됩니다. 전주
고점 대비 1% 정도 올라서 52,000건. 작년과 다른 길을 간다는 부분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투자자들도 이 정부에 대해서 제법 실망하고 있지 싶어요.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를 저버렸죠. 추경호 장관님께서 기대를 저버려서 하는 총재님께서는 날마다 빚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 85건. 거래량도 지금 추이 500건 추이로 보는데요. 어제 좀 많이 신고되었지만 오늘 조금 적게 신고된 편입니다. 요거 LH 153건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830건대의 거래량. 지난달 같은 날과 가장 거래가 많았을 때와 견주어 봤을 때 830건이면은 한 20% 정도 부족해요. 2000건 아래로 떨어진다. 1850건 요 정도 말씀드렸던가요?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 제법 보이기 시작하더라. 비싼 아파트를 6자. 부산만 해도 보세요. 재건축 관련된 것들 요런 것들 새 정부 들어섰을 때 작년 3월 달입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3월 달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 뿜뿜하고 힘을 막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선진입했던 사람들 대피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진입하지 않아도 된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계단 한 칸 천천히 올라가듯이 천천히 올라가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앞자리 5자로 시작하는 거 대구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같이 나타납니다. 앞자리 6자 이런 것들도 빈번하고요. 무엇보다 6억 이상 거래가 일단 안 많죠. 일단 안 많은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나마 6억 이상 오래된 곳들 앞자리 6자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한 페이지에 한 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가격대 한 5억, 4억, 5억짜리 4억에서 한 5억 하는 요 정도 물건들이 그나마 조금 더 버티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액션들은 취하고 있어요. 그나마 연식을 보면 그나마 좀 최신의 것들이 조금 거래되는 경향인데 오늘은 조금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25%요 정도 느낌, 24%. 이거 이제 이 분위기 아닙니다. 이 분위기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 고점 대비 25% 26% 팔면 잘 파는 느낌일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사면 잘 사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네. 지금 큰 항공모함이 방향을 서서히 선회하고 있다.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선회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 어떤 분이 그 댓글로 그럼 사람 마리가 말 한 마리가 이 단도직입적인 물음을 남겨놨어요. 사세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사세요.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팔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요 가격대는 큰 가격 변동이 없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띄엄띄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요 페이지도 직거래긴 하지만 앞에 3자 한 개, 6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요. 6자로 시작하는 것 띄엄띄엄 한 페이지 한 개씩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꾸 보이죠? 자꾸 보입니다. 이거 직거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대충 분위기 살펴보시고요. 건당 거래대금 주저앉았던 거 요거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특례 영향으로 4억대 이상. 사실 부산 사람의 평균 소득을 생각해 봤을 때 4억짜리 이 평균 건당 거래대금 평균이니까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평균이라고 봤을 때 연봉 5천인 사람이 대출 한 3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DSR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3억 5천 많이 나오면 4억 정도 나올래나? 30년 이상 잡고 하면은 근데 뭐 30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억 하면 제법 나오는 편이거든요. 한 1억 못 하나왔다. 1억 못 하나왔다. 그 상태에서 4억 하면 이것도 결코 싼 집값 아닙니다. 4억도. 계속 이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른대로 되진 않죠. 네. 3천건 이하 빙하기 아예 갈 생각도 못 합니다. 갈 생각도 못 해요. 자, 거래량 더 줄어들고 지금 40% 이상 거래되었는데요. 고가의 아파트들 당장에 쑥으로들었습니다. 제가 요 300건 이상 돌파 여부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300건 이하를 하향 돌파하는 것. 하향 돌파하는 시점도
한번 눈여겨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고가의 아파트들 많은 곳 해운대구 자 지금 40% 이상 신고되었는데요. 요 정도 거래량 한 200건대로 거래량이 주저앉을 것 같고요. 수영구 50, 한 70건대로 거래량이 주저앉을 것 같고요. 동래구 그래도 한 150건까지, 150건까지. 어쨌든 고가의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이 더 많은 지역이 거래량 감소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분양권 거래량 3건, 이게 말이 됩니까? 분양권 거래량 보십시오.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렇다고 분양권 매물이 드라마틱하게 줄었느냐? 매물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토요일날 1일 브리핑을 통해서 한 번씩 집계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전세 거래량도 보시면은 가을 이런 느낌 없습니다.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제일 적어요.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지는 않다. 전세 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전세 가격은 2년 전 같은 달보다 확연히 요 폭이 커지죠. 역전세 문제 골치 아픈 사람 많은데 언론에서 좀 이야기해주고 해야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뭐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할 건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전세 갱신할 때 돼가지고 임차인이 나간다 해가지고 전세가를 뭐 부동 공인중개사에 내보니까 웬걸 과거의 시세하고 다르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돈을 준비해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 나오는 물건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게 되죠. 뭐 살림살이 소품 몇 개 남겨놓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집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임대인도 대비하고 임차인도 대비하려면 바른 정보가 퍼져야 되는데 그런 것 그렇지는 않아요. 큰 변화 없는 시장, 아주 지루한 시장. 그래도 흐름은 계속 파악해 드릴게요. 이거 제 영상 시청 조회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지면은 알아서 제가 방송을 접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방송 필요 없구나 느낄 테니까요. 그래도 1000분 이상 시청해 주시면은 그래도 음, 방송의 존속의 가치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큰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꾸준히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